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김영춘 TV 세상 읽기 9월 마지막 순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뜨거운 이야기 역시 대장동 스캔들인데요. 이재명 지사한테 막 몰리던 화살이 이제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탈당했죠. 곽상도 의원 아드님 50억 퇴직금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50억 퇴직금을 두고 어떤 사람은 로또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사장급, 현대자동차 부회장급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 퇴직을 했다고 하죠. 퇴직을 할 때까지 한 5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퇴직 시점에서 보통 퇴직금 정산할 때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이 포털 들어가 보면은 퇴직금 정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대략 산정해 보면은 곽의원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천만 원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기 전해 2020년도에 성과급을 포함해서 5억의 퇴직금을 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한 게 있습니다. 그 5억 퇴직금 하더라도 성과급 포함해도 사실 거의 로또급이죠. 사실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는 퇴직금을 성과급 포함해서 5억 받는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50억.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고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분이 어제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는 중대재해 가서 보상금 차원에서 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업재해를 당하면 기업주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은 과태료가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물게 돼 있죠. 그분이 해명한 대로 중대재해라고 그러면은 더 처벌은 가중됩니다. 중대재해를 신고하지 않으면은 3천만 원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고 안 했잖아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임의로 50억 원을 덜렁 안겨다 주는 이런 재해 보상 방법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다. 재해에 대한 보상, 재해라는 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병이 났다 이런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업무상 산업재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산업재해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업무상 속병이 나고 머리가 아파서 문제가 되고 이런 정도의 병을 가지고 산업재해 맞다 하고 신고도 안 하고서 50억 원 보상금을 준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곽상도 의원 같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화천대유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거액의 보상을 아드님이 받게 되었는지 잘 좀 따져볼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이든 이재명 지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흑막을 밝혀내는가, 이것은 여야 간의 또 국민적인 그런 논의와 합의의 결과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여야 경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경선 이제 PK 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울경 경선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제2의 슈퍼위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호남 경선을 봤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신성을 했고요.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전의 경선의 그 과정의 흐름과 조금은 다른 흐름이 좀 나왔죠. 적어도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 1위를 했다. 이게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근데 부울경 경선이 왜 주목이 되는가 하면은, 수도권 분들이나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선호 여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봄에 보궐선거를 나갔었는데 그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달에 국회 통과시켰잖아요. 그게 사실 조금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숙고의 과정이 없어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20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문공항, 24시간 공항이 꼭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 그 입지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입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바탕 위에서 올 2월 달에 전격적으로 그 많은 논란을 돌파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저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결정적으로 의사 추진을 결정해주고 또 민주당 의원들을 독려해서 2월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지,
또 통상의 중심지다가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너무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이 부울경 지역의 경제적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을 가덕도 신공항이 조금은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 일을 성사시켜준 이낙연 대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해 보면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가 지금 1등을 달려온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높은 그런 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 부울경 민주당 경선에서 그대로 관철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이재명 1위 후보의 대세론이 부울경 지역에서도 그대로 관철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이번 주말 부울경 슈퍼위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 이야기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난 주말에 부산 KBS에서 민주당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추미애 후보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공항 관리하는 공항공사를 독립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서남권 공항의 적자를 메꾸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 부산, 경남, 울산 지역으로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가 왜 부울경 지역에 와서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서남권 공항 적자를 어떻게 메꾸느냐 이 걱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설령 가덕도 공항에서 흑자가 나더라도 서남권이나 다른 적자 공항에 메꾸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논의라 그러면 그건 다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전국의 모든 국내선 중심 공항들은 다 한국공항공사라는 하나의 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흑자를 보는 공항은 3개밖에 없어요. 서울의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3개입니다. 물론 이게 인천국제공항은 예외입니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따로 관리를 하죠. 근데 이 국내 공항 중심으로 바라본 이 3개 공항들에서 조금 흑자 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적자 공항들 분을 다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후보가 그 흑자분을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부산 안에서만 다 쓴다 그러면은 다른 적자 공항들을 메꾸어주는 그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흑자 나는 이 부분을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에 재투자를 안 했습니다. 조금밖에 안 하고 대부분을 다 다른 적자 부분을 메꾸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부산공항이 발전을 못 해온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 김해공항이 늘 포화 상태고 국제선 공항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엉망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공항공사를 새로 설립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흑자분이 있다 그러면 그 걱정을 미리 하는 것도 시기상조긴 합니다만은 흑자가 난다 그래도 저는 그걸 다른 적자 공항을 메꾸는데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그런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인천공항공사나 가덕도시공항공사가 그 적자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처럼 한국공항공사가 원격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갖고서는 절대 가덕도 공항은 신공항이 되더라도 발전할 수가 없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결정이 났을 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 공항 세워서 뭐 할 거냐, 거기다가 무슨 고추 말리고 미역 말리는 공항 만드는 거 아니냐, 도대체 비행기가 얼마나 오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에서 흑자가 많이 날 거라는 걱정을 미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를 설립해서 흑자 공항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책임 경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추미애 후보의 걱정은 섣부른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힘당 경선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국힘당 경선이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독주 체제에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왔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윤석열 후보가 TV토론이나 공개석상에서 자꾸 말실수 또 국정 운영에 대한 무지를 많이 드러내면서 야, 저래 갖고서 어떻게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까? 그런 걱정까지 많이 끼치고 있죠.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그전에 대선 후보도 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생활도 20년 하고 당대표도 지내고 이러면서 쌓인 그 내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홍 후보도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 후보의 지지도가 점점 급상승해서 홍 후보가 추석 지나면서 역전할 거다 그랬는데 추석을 이미 한 2주 전에 따라잡는 그런 조사 결과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아직은 윤석열 후보 약간 우세 이 정도가 현재의 판세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 점점 홍 후보가 역전시켜내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홍 후보의 장점이 부각되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국정에 대한 무지, 대통령 맡기에 적합한 자질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회의감 이런 것들이 점점 국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점점 재밌어집니다. 저도 관련자의 한 사람으로 재밌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 텐데요.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소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하시는 일이나 모든 점에서 좋은 결실 많이 맺는 그런 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